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과거 북파 공작원 부대로 양성됐지만 공작원 대부분이 사망한 실미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사과합니다. 사형을 당한 뒤 안매장됐던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도 진행됩니다. 남자 양궁 김우진 선수가 개인전에서 우승하며 올림픽 3관왕에 올랐습니다. 우리 양궁 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5개의 금메달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하마스 수장 피살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국민이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방글라데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는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어젯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물류창고와 경북 경산의 섬유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는 등 밤사이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하면서 곳곳에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이번 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과거 북파 공작원 부대로 양성됐지만 공작원 대부분이 사망한 실미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사과합니다. 사건 발생 53년 만으로 군은 당시 사형을 당한 뒤 안매장됐던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에서 10월 사이 유해 발굴 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를 알리는 개토제에서 신원식 장관의 사과문도 대독할 예정입니다. 양궁 남자 대표팀의 김우진 선수가 단체전과 혼성 경기에 이어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석권하며 올림픽 3관왕에 올랐습니다. 김우진은 파리의 앵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미국의 앨리슨을 슛오프 접전 끝에 극적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도쿄올림픽 안산 이번 대회 임시연에 이어 역대 3번째 올림픽 양궁 3관왕이고 남자 선수 중에는 첫 3관왕입니다. 김우진은 5개째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하며 양궁 김순영과 사격 진종호, 쇼트트랙 전희경을 넘어 올림픽 최다 금메달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준결승에서 김우진의 진 이우석은 3, 4위전에서 독일 선수를 꺾고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양궁 종목에서 우리 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5개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관이 중동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매체 아시오스는 미국 중부사령부를 지휘하는 마이클 에릭 쿠릴라 대장이 중동에 도착했다고 미국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은 이란이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르면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가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 여행경보 3단계 국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강인선 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정세 관련 본부 공간 합동 상황 점검회를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보호 대책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차관은 주요 국가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출국을 권고하고 일부 항공사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며 본부와 제외 공간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유혈 사태를 낳았던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를 비롯해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주요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지역 공공기관과 차량 등에 불을 지르며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AP통신은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경찰을 포함해 9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성석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건물 한 동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에는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섬유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한 동과 보관 중이던 섬유 원단 70여 톤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 등은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북파 공작원 부대로 양성됐지만 공작원 대부분이 사망한 실미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사과합니다. 사건 발생 53년 만으로 당시 사형을 당한 뒤 안매장됐던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도 진행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널리 알려진 실미도 부대. 실체가 드러난 건 1971년 정체모를 군인들이 탄 버스가 청와대로 가다 폭발하면서였습니다. 김신조 등 북한 무장 공비에 맞서 보복을 위해 극비리에 창설된 북파 공작원 양성소였던 겁니다. 가혹한 훈련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다 무장 탈영했고 진압 과정에서 대부분 숨졌습니다. 교전이 벌어지면서 기관병과 경찰까지 수십 명이 숨졌는데 살아남아 체포된 4명은 사형이 집행된 뒤 안매장됐습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과정을 거쳐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라며 사과를 권고하고 안매장 추정 지역도 발표했습니다. 시신을 운반했던 공군 관계자의 결정적인 진술을 이번에 새롭게 확보해서 백제리 묘지가 유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도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공식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안매장 공작원 유해 발굴도 진행됩니다. 이를 시작하는 개토제에서 신원식 장관의 사과문을 국방부 군 인권 개선 추진 단장이 대독할 예정입니다. 실미도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사건 발생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사격 조영재가 오늘 파리올림픽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조영재는 프랑스 샤토르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25m 속사 권총 본선에서 586점을 쏴 전체 29명 가운데 4위를 기록해 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한국 사격은 현재까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해 조영재가 메달을 추가하면 2012 런던 올림픽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얻게 됩니다. 경기에 함께 나선 송종호는 17위에 그쳐 결선 진출이 무산됐고 사격 여자 스키트 본선 2일차에 나선 장국희도 결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환점을 돈 파리올림픽에서 값진 메달을 따낸 태극전사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사격의 김혜지 선수는 실제 영화 출연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유의 입담을 자랑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며 입장하는 태극전사들. 이들 목에 빛나는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쉴 틈 없이 올림픽만 보고 달려왔던 부담감을 벗어던지니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사격 반효진은 최연소 금메달이란 타이틀에 역대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을 제가 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하계올림픽 역대 최연소 금메달을 또 제가 제 이름을 남겨서 딸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영광임을 꼭 표현하고 싶고 사격 오혜진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루틴을 만들거나 훈련도 큰 대회라고 너무 오버하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어서 그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날 누구보다 주목을 받은 건 역시 사격의 김예지. 일론 머스크가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는 찬사까지 보내 직접 물어봤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고요.
한국 펜싱 사상 첫 올림픽 2관왕이란 쾌거를 이룬 펜싱 오상욱은 경기에서 긴장하지 않는 자신만의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항상 시합을 뛸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항상 결과는 정해져 있고 그냥 나는 열심히 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노력의 정당한 대가로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우리 태극전사들. 평생 잊지 못할 파리 추억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파리올림픽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는 센강의 수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혼성 계주 대표팀이 경기를 하루 앞두고 기권했습니다. 벨기에 올림픽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여자부 개인전에 참가했던 혼성 계주 선수 1명이 병이 나 기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의 몸 상태를 정확히 밝히진 않은 채 훈련과 경기 일정은 사전에 명확히 하고 향후 올림픽 철인 3종 경기를 위한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젯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경북 경산에 있는 섬유 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나 진압에 애를 먹기도 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물이 활활 타오르고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고양시 성석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20분쯤. 회사에 볼일 보러 갔다가 8시 반쯤에 나오는데 오른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서 조금 가니까 이제 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한 동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섬유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역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나일론 섬유에 불이 붙으며 한때 진압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갔을 때 다른 건물로 연소 확대를 방지했고 이제 그 창고 안에는 나일론 원단이 70톤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신사동에 있는 6층짜리 병원 건물에서도 불이 나 2시간가량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경비원이 스스로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진압 과정에서 불에 탄 건물 외벽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여주시 오금동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주말이라 공장이 비어있던 덕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공장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2시간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무더위 속에 11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서는 폭염 속에 문이 잠긴 차량에 갇혀있던 1살 아기가 30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전북 남원시 주천면의 지리산 국립공원 구룡폭포에서 등산을 하던 76살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사진이 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이 30여 분 정도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배충원 인천 강화군의회 의장이 어제 강화군 보문사 입구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 행정관 A씨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고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검찰의 통신조회 사실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사찰이나 표적 수사는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연일 푹푹 찌는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할 걸로 보여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휴일인 어제 정말 더웠습니다. 밤사이에도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났다고요? 네,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휴일인 어제는 곳곳에서 올여름 최고 더위를 기록했는데요. 서울이 36.2도까지 올랐고요. 비공식 기록이지만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은 무려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5도로 15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전 26도, 강릉 26.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17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며 또다시 최장 연속 열대야 일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문제는 밤낮 없는 더위가 절기 입추가 들어있는 이번 주는 물론 다음 주 중반까지도 계속된다는 건데요. 폭염이 장기화하는 만큼 열사병과 일사병 등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있죠. 네, 현재 대기가 불안정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 전북 동부와 경북 남부에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강한 볕과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비해 양산 겸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국 수도에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암살이라는 수모를 당한 이란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스라엘의 보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의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군함과 전투기 등을 급파해 이스라엘 방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خونخواهی شهید اسماعیل هنیه قطعی و رژیم ماجراجو و تروریست صهیونیستی پاسخ این جنایت را که مجازات سخت است در زمان، مکان و کیفیت مقتضی قاطعانه دریافت خواهد کرد. 이란의 보복 예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이르면 현지 시간 5일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군 중부사령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중동으로 떠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유대교 명절 티샤 베아브 기간인 12일쯤으로 예상하는 등 시점만 다를 뿐 이란이 보복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을 중동과 유럽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동에 1개 비행대대 규모의 전투기를 추가로 파견하는 등 공군력 증강도 명령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지난 4월 이란이 수백 기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Do you think Iran
중동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프랑스 등은 이란 방문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은 레바논에 머무는 자국민들에게 철수를 요구했고 이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일시 중단되거나 우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고위 사령관을 잃은 뒤 복수를 공언한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3일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공 요격망인 아이언돔을 가동해 별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미국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중동 지역에 추가로 전함과 전투기 등을 파견한 가운데 백악관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폭스TV에 출연해 이란이 언제 무엇을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미국 국민과 시설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 4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당시 미국 전투기가 출격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 여행경보 3단계 국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게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강인선 2차관을 주재로 최근 중동 정세 관련 본부와 공간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보호 대책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차관은 주요 국가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출국을 권고하고 일부 항공사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며 본부와 재외공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예고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교 2곳을 공격해 최소한 30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관영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의 학교 2곳을 공습해 3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하며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지구 중부 칸 유니스 부근에 있는 난민촌을 폭격했으며 이에 따른 2차 폭발 등으로 최소한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 시설에 있는 하마스 무장 세력을 공격했으며 2차 폭발은 무기가 보관돼 있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해 상세한 전쟁 시나리오를 북부 지역의 시장들과 공유했다고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헤즈볼라와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최대 500kg의 탄두를 장착한 수백 발의 로켓으로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포함해 이스라엘 깊숙한 곳까지 공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과 남부 지역으로 대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여론조사에서 1에서 2%포인트의 격차를 기록하며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CBS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가 유권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의 지지율은 50대 50으로 동률이었습니다. CBS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의 남성 지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에게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이 최근 4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로 나타나 47%를 기록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지만 격차는 2%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5일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해리스 부통령이 워싱턴 DC 자택에서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 3명과 대면 면접을 곧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거론된 후보군 가운데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 3명의 면접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에 있어 유대관계와 호흡을 중시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러닝메이트 선정에서도 최종 면접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최종 선택을 놓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유색인종의 여성 진보 후보라는 본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백인 중도 성향 남성을 러닝메이트로 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를 하면 경제가 순식간에 붕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유세에서 미국의 7월 고용 상황이 악화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와 바이든의 정책 아래 미국은 3년 새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게 됐다며 불황이 오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미친 카멀라라고 막말하며 극좌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네, 이 남성은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찍지 말라,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정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남성이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기자가 질문하자 첫 대답은 찍지 말라입니다. 혐의 인정하지. 범행 이유를 묻자 모른다고 일관하다 이내 입을 다뭅니다.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몰라요.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뺏어갔습니까? 몰라요. 범행 도구는 어디서 준비하신 겁니까? 몰랐다는 건 반성 안 한다는 뜻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청소노동자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주했던 A씨는 범행 장소에서 1km 정도 거리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근처 골목에서 붙잡혔습니다. 동자동에 있는 한 여인숙에 거주하는 A씨는 과거 2년 정도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피해자와는 지난해 5월쯤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자창, 즉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졌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장례 절차는 유가족 의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해외 직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정산을 받지 못하자 배송 중이던 제품마저 고객에게 보내지 않고 다시 회수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말 티몬에서 직구한 중국 로봇 청소기를 한 달 넘게 받지 못한 A씨.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특송업체 설명을 듣고 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Q10 계열사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물건을 보낼 수 없다며 고객 이름으로 통관이 끝난 제품들까지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왜냐하면 개인 통관부를 이용해서 다 수입자가 정해져 있는 물품인데 이걸 특송업체가 함부로 이렇게 개인 물건을 택배사로 인계하지 않고. 구매 대행을 한 Q10과 배송을 의뢰한 Q10 익스프레스가 모두 중국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자 배송 중이던 제품을 사실상 회수한 셈입니다. 배송이 중단된 제품은 모두 1000여 개, 피해 금액만 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피해자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티몬은 환불 요청에 정상 배송 중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반복했고 정부에선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민원을 이관하기 바빴습니다. 페이사에 신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품 배송 중이기 때문에 환불해서 보류된다. 대부분 다 이관시키기 급급하거든요. 지금 관세청으로 해도 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경찰청으로 가면 다시 관세청으로 이관시키고. 이런 가운데 PG사가 티몬 위메프 판매 상품 가운데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 조치를 사실상 보류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했지만 여행 일정이 시작되지 않았고 상품권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환불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폭염 속 거리 시위에 나서며 선제적 환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금융정책 당국이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오전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엽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가 4%가량 폭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이번 주 금융시장에 닥칠 변동성을 예측하고 가계부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삼성전자에서 처음 노조를 만든 1노조인 사무직 노조와 합병합니다. 이에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순서나 규모에서 모두 1노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업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한 삼성전자 노조는 게릴라 파업 등 장기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년의 도전이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장관 주재로 청년 농업인 등과 현장 토론회를 열고 농촌의 청년 유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도로에 방치된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빗길에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도로에 버려진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걸 넘어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책은 없는 걸까요?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A씨는 빗속에 차를 몰다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비 때문에 너무 그 앞에 이렇게 5m 전방도 제가 신경을 못 쓰는 상황에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오토바이라고는 처음에 인식을 못하고 사람이나 뭐 고양이나 뭐 이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오토바이는 보름 넘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구청에 연락을 받은 주인은 사정이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한 달 만에 오토바이를 치웠습니다. 근처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난데없이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데요. 곳곳에 녹이 슬고 손잡이엔 거미줄도 쳐져 있어 오랜 기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오토바이뿐 아니라 자전거나 킥보드까지 도로나 인도에 방치된 이륜차는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서울에서만 해마다 6,000에서 7,000대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자진 처리하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치우지 않아 결국 지자체가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도 복잡합니다. 일정 기간 방치된 경우에 2차례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야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번호판을 없애 소유주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을 내고 폐차하기보다 그냥 도로에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오토바이는 범칙금은 부과 대상인데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빠져 있어요. 폐기 안 하면 어떤 제재 조치를 좀 강력하게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륜차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폐차할 때 돌려주는 제도 등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용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난폭하게 몰고 다니는 이들을 일컫는 말인데 최근 SNS에 활동 영상을 경쟁적으로 자랑을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단속을 조롱하며 도심 집결까지 예고를 했는데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자전거와 킥보드가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인도 위를 질주합니다. 대형마트 안까지 휘젓고 다니고 운전 도중 점프하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 등을 이용해 고개 운전을 벌이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입니다. 이들이 서울 도심 집결을 예고하자 경찰이 본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 성수역 앞입니다. 평소와 달리 곳곳에 경찰관들이 배치됐는데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위험하게 몰고 다니는 폭주족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예고와 달리 실제 거리에 나타나진 않았는데 미성년자가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무모한 운전을 자랑하고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자신도 폭주에 가담하고 싶다는 댓글까지 줄줄이 달렸습니다. 경찰은 적발하는 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토바이 2군데 배치돼 있고 성수역 주변으로 해서 돼 있고요.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똑같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킥보드 무면허일 경우에는 똑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석회암지대인 중국 서남부 쓰촨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산골짜기 마을은 콘크리트를 쏟아부은 듯 초토화됐고 고속도로 다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산간 고속도로 터널 앞길이 뚝 끊겼습니다. 교각만 앙상하게 서 있는 계곡 아래엔 추락한 승용차가 장난감처럼 나뒹굽니다. 새벽 3시 반쯤 중국 서남부 쓰촨성 티베트족 자치주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터널 안에 갇힌 차량 운전자들은 간발의 차이로 참사를 면했습니다. 산골짜기 마을은 콘크리트를 쏟아부은 듯 회색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석회암 바위들이 함께 굴러떨어져 그야말로 쑥대밭처럼 변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마을 주민 939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인력 1,400여 명과 장비 215대를 투입해 구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사상자 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고산지대에 빙설이 녹아내리면서 참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미국 플로리다를 향해 북상하면서 플로리다 대부분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데비는 멕시코만을 통과하면서 허리케인으로 발달한 뒤 현지 시각으로 내일쯤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플로리다를 관통한 뒤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영국에서 어린이 3명이 사망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구구 폭력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주말 사이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주요 도시에서 폭력 시위에 연루된 90여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태가 약 13년 만에 영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폭력 시위라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거주자가 이스라엘 외곽에서 흉기를 휘둘러 민간인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4일 오전 텔아비브 남쪽 도시 홀론의 공원 입구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발생했는데요. 66세 여성과 70대 남성이 숨지고 남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은 금요일로 불릴 정도로 미국 주가지수가 하락했던 지난 2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비롯해 세계 최고 갑부들의 자산 평가 가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 하루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자산 가치가 모두 1,3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2조 4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방국들과 군사교류를 확대해온 필리핀이 독일과도 국방협력을 강화합니다. 길버트 테오로드 필리핀 국방장관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과 올해 내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협정에 10월쯤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돌입해 재충전과 함께 하반기 전국 구상에 돌입을 합니다. 지역 곳곳에 군부대와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가운데 우선 방송사법에 대한 제2호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세 번째 여름 휴가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곳곳을 방문하며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경남 거제시장을 찾았던 것처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또 군시설을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하고 제복 근무자의 노고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가 기간은 4박 5일 정도로 주요 현안이 있을 땐 휴가지에서라도 긴급 지시를 내렸던 것처럼 올해도 휴가지에서 업무는 이어갑니다. 폭염 및 태풍 대비 태세와 TMF 정산 지연 사태, 광복절 이전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등
산적한 민생 과제를 안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또 폭염과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을 재차 지시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제2요구권 행사 여부도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방송사법은 정부로 이송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전자결제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노란 봉투법 등과 일괄 처리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휴가 직전 브리핑에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안과 특검안 발의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거대 야당의 횡포를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 등 강경된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전국 권리당원 3분의 1을 차지하는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호남 출신 민형배 한준우 후보가 선전하며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리당원 40만 명이 넘는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기조는 여전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80%대 압도적 득표율을 거뒀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10% 중반대를 기록하며 앞선 지역보다 선전했지만 뒤쫓기엔 역부족이었고 김지수 후보도 1%대에 머물렀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태어나게 한 광주여, 나의 사회적 어머니 반갑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반면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순위가 요동쳤습니다. 꼴찌를 달리던 민영배 후보가 홈그라운드 광주 전남에서만 3만 표를 쓸어 담으며 단숨에 당선권에 들어섰고 광주시에 사시는 당원 동지들에게 민영배 1등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하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당선권 바뀌던 한준호 후보도 전북이 고향이란 점을 앞세워 3위에 안착했습니다. 원외로 1위를 달리면서 선전하던 정봉주 후보는 호남에서는 중위권에 그치면서 김민석 후보에 밀린 2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제 반진행됐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정봉주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기존 30%대였던 투표율이 호남 지역에서는 20%대에 머무르면서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국 당원대회로 전당대회 이름을 바꿔가며 강조한 당원 중심 구호도 다소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환점을 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대전, 세종과 수도권 지역 경선을 거쳐 오는 18일 마무리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일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최상병 특검법이 또 한 번 국회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막판까지 도돌이표 정쟁으로 점철된 7월 국회가 끝났지만 출구 없는 공방은 8월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은 앞서 처리된 방송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제2요구를 건의하겠다며 또 한 번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8월 역시 쳇바퀴 같은 정쟁의 굴레를 벗어나긴 어려워진 건데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습니다. 야당들이 주도한 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탄핵과 포퓰리즘 공세로 더위에 지친 국민을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여야 협의 없는 쟁점 법안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꼼수도 이제는 멈추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최상병 특검법은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번 부결 뒤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내놓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동시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고리로 협상의 여지를 닫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를 겨냥해 약속을 지키라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며 흔들기에 나선 겁니다.
찐한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십시오. 입만 열면 민주당 탓만 하면서 국회 변죽만 올리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을 걸고 특검법을 내놓으십시오. 한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생각은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대표가 중요 사안에 대해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방송장악 청문회가 예정된 과방위를 비롯해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법사위까지 상임위 상황도 곳곳이 암초여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휴직자 비중이 3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모두 69,6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성은 1.8% 줄었지만 남성 휴직자가 15.7%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3.2% 늘었습니다. 상반기 초회 수급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새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인데 남성 휴직자 비중이 3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다만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에 그쳐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줬는데 올해부터는 대상 자녀를 생후 18개월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6개월로 늘렸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 들어가면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데 보통 그럼 40대 정도인데 보통 버는 돈에 비해서 육아휴직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드니까 가장 쓰기가 힘듭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계곡과 바다보다 더 시원하다 못해 오싹한 피서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한여름 동굴 여행을 소개합니다. 동굴하니 깜깜하기만 할 거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나무로 만든 산책로에 곳곳에 단 조명이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놀라운 풍경. 수만 번 셀 수 없이 떨어진 물방울로 형성된 석순과 석주, 종류관이 탐방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사진 명소가 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종류석이나 약간 좀 석순 같은 그런 걸 봐서 되게 새롭게 알게 되었고 신기했고 또 이 동굴의 벽들이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굴이 약간 쾌적하고 시원했어요. 발길을 옮길수록 동굴은 더 다양한 매력을 뽐냅니다. 작은 호수를 연상케 하는 휴석소가 옹기종기 모여있고 거대한 샹들리에를 달아놓은 듯한 유석이 화려함을 드러냅니다. 동굴 터줏대감 박쥐도 탐방객들에게 인사합니다. 전체 길이 850m 평창 광천선굴은 재작년부터 내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개장 2년도 되지 않아 누적 관람객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여름에도 영상 12도 안팎 기온을 유지하는 동굴 내부.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에어컨 튼 것 같이 시원하고 동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수억 년 자연의 신비와 조화를 간직한 지하 동굴. 한여름 최고의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과제나 논문 등에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약 1년간 이 기술의 출시를 준비해왔으며 한 내부 관계자는 기술이 이미 완성돼 버튼만 누르면 되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챗GPT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워크마크가 표시돼 이를 식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문서에 워터마크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점수를 제공하는 데 기술 정확도는 99.9%에 이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F-16 전투기가 임무에 들어갔다고 공식 확인하고 관련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F-16 전투기를 배경으로 진행된 우크라이나 공군의 날 기념식에서 F-16 전투기 조정 훈련을 받고 임무를 시작한 군인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백 차례 회의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F-16을 확보했다며 서방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위치를 노출하지 않은 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출격해 비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1차로 인도된 F-16 전투기가 몇 대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